해양 정보 바다로.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다가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길을 기울여주고 길을 내어주고 또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바다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다를 알아가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코너 생생해양정보 바다로. KNN 라디오 스튜디오와 세종의 꼼사 스튜디오에서 이원방송으로 공단의 이로운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생라디오 가족 여러분.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콤사의 해양안전캐스터 이로운입니다. 네, 새롭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혹시 아라님은 네. 요트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배멀미가 심해가지고 요트는 꿈도 안 꿨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서울 친구들이 와서 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생각보다 멀미도 안 하고 되게 좋았어요. 좋으셨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요트에 관한 명작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요트 영화요? 네. 요트 타고 넓은 바다로 여행하는 걸 버킷리스트로 꼽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요트 여행을 떠난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All is Lost라는 영화고요. 2013년에 개봉한 1시간 40분 러닝타임의 미국 영화입니다. 네. 개봉 당시에 칸 영화제와 우리나라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의 출연은 마블 시리즈에서 악역으로 유명한 분이죠. 스팅, 내일을 향해 쏴라에 출연한 명배우인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엄청 멋진 분이시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화의 줄거리는 요트를 타고 인도양을 여행하던 주인공이 어느 날 자다 일어났더니 배 안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한 걸 발견한 거예요.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밖에 나가보니 다른 선박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가 둥둥 떠다니다가 이 주인공의 배하고 충돌을 해서 구멍이 생긴 거였죠. 야, 이게 로망의 요트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컨테이너는 무거워서 꿈쩍도 안 하고요. 배에 물은 계속 들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주인공은 기지를 발휘해서 배에 닫힐 컨테이너에 묻고 이 컨테이너를 바다에 빠뜨려서 겨우 떼어냅니다. 네. 그리고는 배에 있는 물건들로 구멍을 메워서 배가 침몰하는 걸 겨우 막게 되는데요. 영화에서 설명되지는 않지만 주인공은 요트 항해의 경험이 많은 느낌이거든요. 다행히 겨우 이제 위기를 넘겼어요. 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 수리를 마치고 다시 확인해 보니 가져온 전자장비는 모두 망가져 있고요. 통신 장비도 겨우 수리를 했지만 도움 신호를 보내지도 못하고 다시 고장나 버리거든요. 또 여기에 좌절할 겨를도 없이 얼마 있다가 저 멀리서 엄청난 폭풍도 몰려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주인공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쏟아붓는 비와 거센 파도에 배는 심하게 망가지게 되고 또 결국 비상탈출용 고무 뗏목에 옮겨 타서 겨우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제 가진 건 측량 장비와 배에서 겨우 가져온 얼마 남지 않은 식량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과연 주인공은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아라 씨가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도 하기 싫네요. 주인공은 어떻게 됐어요? 주인공의 마지막은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영화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끝을 내는 거구나. 네. 덕분에 볼 영화가 생겼습니다. 영화 제목이 All is Lost. 제목 보니까 이제 왜 그런지 알겠네. 이 모든 걸 그러면은 잃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출연이 그럼 주인공 딱 한 명만 나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딱 한 명만 나옵니다. 배에 혼자만? 네네. 출연도 한 명이고 또 혼자 나와서 네. 대사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음악도 거의 안 나오는 고요한 영화인데요. 네. 바다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기 상황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긴장감도 느낄 수 있고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명작입니다. 네. 영화는 OTT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그 노인가 바다 생각도 나고 네. 날씨 더운데 시원한 배경의 영화 좋을 것도 같으면서도 또 긴장감도 놓치지 않는 영화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영화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아마 이런 캐스터가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도 인상적이지만 바다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점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로망으로 요트 여행을 하든 혹은 휴식을 위해 해양 레저 활동을 하든 영화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안전에 대한 대비가 먼저라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이 공단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볼 때도 남다른 점이 있네. 네, 그죠? 언제나 바다에선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날씨도 여름이라 주말이나 휴가를 맞아서 바다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늘어날 텐데 경각심을 느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국민 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서 요트나 보트 같은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1인당 국민 소득이 마찬가지로 3만 달러가 넘으면서 해양 레저 인구나 산업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네. 공단에서는 이런 해양 레저를 즐기는 분들에 대한 안전 예방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그 전에 잠깐 오늘도 코너 마지막에 나오는 바다로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5분을 추첨해서 14인치 캐리어를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퀴즈까지 푸시고 당첨 선물도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꼼사 스튜디오와 이원 연결로 이로운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나라 해양 레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해양 레저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세일링 요트와 모터보트 등 국내 수상 레저 기구 등록 척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9,444척이던 이용객 수가 지난해에는 37,471척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단 동력수상 레저기구는 수상 레저안전법에 따라서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요트나 보트를 활동에 이용한 경우에는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역시 여기는 또 부산이기 때문에 주변에 또 해양 레저 동호회도 많고 전문적으로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 사고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안전한 휴가철을 위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도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단이 콤사의 해양사고 빅데이터 플랫폼인 MTIS 해양교통안전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해양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 중 18.6%가 수상레저 기구로 인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오, 높다. 네, 3천여 건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68.1%가 여름과 가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딱 주의해야 될 시기인데 레저기구별 사고율은 어떤가요? 네, 전체 3천여 척 중에 모터보트에서 87.9%가 발생했고요. 세일링 요트는 9.6%, 고무보트 1.3%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모터보트가 되게 높네요. 네. 우리가 흔히 뭉뚱그려서 수상 레저 기구라고는 하지만 사실 모터보트가 다르고 세일링 요트의 사용법이 다 다르니까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바로 사고로 연결될 텐데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르고 조작법은 또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크게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 요트, 수상 오토바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커다란 요트는 모터로 항해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요트 중에서도 바람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요트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세일링 요트라고 세일링 하고요. 요트. 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돛의 위치를 바꾸어서 방향을 조절하며 항해를 하는 거죠. 반면에 모터보트는 엔진을 사용하는 보트인데요.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레저 활동에 사용하는 기구를 모터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원해 보이잖아요. 이 네. 영화를 봐도. 근데 조금 전에 수상 레저기구 사고 중에서 모터보트에서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일링 요트, 고무보트 순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모터보트 사고 주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해요? 네, 주로 해양 사고는 설비 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침수, 부유물 감김, 전복, 좌초, 침몰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화재 폭발, 안전사고, 접촉 등의 사고가 낮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인명피해도 있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5년 동안 수상 레저기구 해양 사고로 인해서 총 1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다른 선종에서는 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수상레저기구 사고 중에는 전체의 68.2%가 충돌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선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모터보트나 고무보트가 어선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빠른 속도로 운항을 하다가 안전운항의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단에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수상 레저 활동 성수기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는 지역별로 수상레저 활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권역별 해양경찰 그리고 전문 정비업체와 협업을 해서 사고율이 높은 휴일에 집중적으로 출항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려 합니다. 네. 이 점검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교육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상 레저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 부품 등의 정비주기 안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어떤 기구든 출하 전에 자가 점검은 필수겠죠. 그렇습니다. 기관 손상 예방을 위해서는 엔진 오일의 양과 오일의 찌꺼기가 있는지, 변색이 됐는지 등 오염 여부를 점검하면 좋고요. 또 출항 전에 연료유의 잔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냉각계통을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해수 흡입구와 냉각수 순환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 물때, 저수심 구역과 수상 레저 활동 금지 구역을 확인하셔야겠고요. 네. 특히 요즘 물에 들어간다고 휴대전화를 놓고 레저 활동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GPS 기능을 상시켜놓은 기기 하나를 꼭 가지고 활동하셔야겠고요. 네. 또 비상 연락 수단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큰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휴대전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멀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출발 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레저 활동을 할 때는 원거리 수상 레저 활동 신고서를 꼭 작성해서 해양경찰관과 경찰관서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전 수칙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또 즐겁게 안전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드려야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위해 준비한 순서 잘 듣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로 퀴즈 내주세요. 네, 이것은 충돌이나 전복, 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사고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구나 줄에 감긴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인 양만기 끼임 사고와 같이 주로 아차하는 순간 발생하는 사고들입니다. 앞서 수상 레저기구 사고 중에서는 이렇게 아차하는 사고인 이것보다는 충돌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안전사고, 2번 낙상사고. 언제나처럼 우리 이론해양 안전캐스터도 문제는 아주 쉽게 내주시네요. 어려울까 했는데 또 보기 들어보니까 쉬워요. 네. 1번 안전사고, 2번 낙상사고.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보내주시면 공단에서 준비한 14인치 캐리어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이론해양안전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뵐게요. 네. 자, 바다로 퀴즈 잘 푸셨나요? 충돌이나 전복, 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사고를 뭐라고 하나요? 안전사고였습니다. 잘 맞춰주셨죠? 5분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